오늘의 주제는요, 화장품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화장품 관련주들 강했었는데, 미국 시장에서의 화장품주들은 좀 어떨까에 대한 좀 궁금증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을 좀 주제로 선택을 해봤고요. 화장품 중에서도 조금 범위가 좀 나뉩니다. 일단은 고가 화장품을 파는 회사들, 그리고 좀 저가 화장품을 중점적으로 파는 회사들, 네, 이렇게 좀 구분이 되고 그 기업들의 실적이랑 주가도 좀 차별화가 진행이 되는 모습들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좀 글로벌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코로나 때는 우리 가장 많이 유행을 했던 게 또 플렉스라는 단어였었거든요. 이게 제 동생이 맨날 제가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맨날 카카오톡 이제 거기다가 맨날 플렉스 이런 거 이제 써놓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때 많은 분들이 좀 플렉스라는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플렉스라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이제 좀 지르자? 약간 욜로?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런 것들이 그때 한창 좀 대중적인 문화로 좀 자리를 잡았다가 그 이후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인플레이션 오고 좀 전쟁 나오고 막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허리띠를 좀 졸라매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한 번 극단으로 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게 다시 이게 극단으로 돌아오는, 네,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흐름을 보면. 그래서 한 번 좀 이제 욜로로 갔다가 이제는 완전 극단적으로 가성비 쪽으로 좀 허리띠 졸라매자, 좀 소비 좀 아끼자, 요쪽으로 좀 전환되는 그런 흐름들이 요즘엔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소비에도 좀 반영이 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소비 관련해서 화장품, 패션, 네, 요쪽으로 좀 반영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명품 이런 거 구매 안 하고 그냥 저렴한 거 사자, 대체품 사자, 이런 흐름들이 최근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4종목 가지고 왔고요. 엘프 뷰티, 얼타 뷰티, 에스티로더, 코티 이렇게 4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월요일 날에 한 주 동안의 수익률이 좋았던 기업 5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얼타 뷰티였었는데 이 얼타 뷰티가 최근에 실적을 괜찮게 발표를 하면서 급등을 좀 시연을 했죠. 갭상승으로 뜨면서 좀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도 그 갭상승한 부분들을 좀 지켜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급등이 나왔고 그런 관련한 종목군들 좀 보자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여기서 확실히 좀 구분이 되는 게 딱 반반입니다. 반반 치킨인데 네, 펜을 좀 볼까 봐요. 이 에스티로더랑 코티 같은 경우에는요, 좀 고가 화장품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엘프랑 얼타는 저가라고 좀 구분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저가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였었는데, 이미지가 조금 그랬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 그리고 매출 비중을 좀 보게 되면은, 점점 고가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 정도로 좀 편입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로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미국의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적인 화장품 브랜드, 뷰티 제품, 구매 형태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은요. 어쨌든 화장품 관련한 산업은요, 계속 성장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연평균 한 8%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고, 국가별로 화장품을 소비하는 형태가 좀 다릅니다. 구매하는 형태가 다른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구매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랑 창고형 할인 매장, 그리고 H&B 스토어, 그리고 뷰티 전문 편집샵 이런 쪽에서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고, 이제 온라인 비중은 이제서야 조금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비중이 한 20%대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오프라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채널이 구분이 되고 이런 정도의 구분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 체크를 하고 좀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국가별로 지금 화장품 시장 점유율
그 글로벌 화장품 시장 점유율을 좀 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큰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가 기존에는 중국향 그 매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 기업들이 대부분이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미국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고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그 거기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는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죠. 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과 중국을 합쳐서 거의 40%가 육박 40% 정도 되는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이 두 국가에서 얼만큼 성과를 내느냐 그리고 얼만큼 시장 진출을 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좀 채널을 확장을 해나가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국가가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들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이 일본, 브라질, 독일, 영국 이런 식으로 좀 갑니다. 그리고 한국이 9등이에요. 전 세계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한국이 한 2.8%로 9등으로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국가의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이 소비 형태들 그리고 소비 상황들, 여력들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최근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쨌든 가성비라는 소비가 좀 확대가 되고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내수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의 명품 소비국가 1등이라고 하면 중국이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많이 소비가 죽어서 이 명품 브랜드들 보면 최근에 주가도 아사리판이 났거든요. 난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버버리도 그렇고 중국에서 판매가 계속 부진하고 중국 사람들도 명품 소비를 잘 안 하고 이렇게 좀 아끼고 이러다 보니까 명품 브랜드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가 못해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최근에 내수 쪽과 관련이 매우 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화장품에서도 좀 추가적인 확장을 더 기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내부적인 상황이 여건이 좀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좀 긍정적으로 나온 거는 이제 부양책이 좀 나왔죠. 네, 그래서 경제 공작 회의가 내일 끝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뭔가 또 어떤 확정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 여부도 좀 지금은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중국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미국은 좀 소비 여력은 견고한데 중국이 너무 약했어서 중국도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화장품 쪽에서는 조금 더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좀 포인트들이 굉장히 좀 다양해지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엘프뷰티 보려고 하는데요. 엘프뷰티는 여기서 스티커명도 ELF인데 ELF 요거예요. 이름이. 근데 이게 아이, 그러니까 눈, 그리고 이게 립, 페이스, 얼굴 이겁니다. 그래서 이름부터 그냥 뷰티로 이름이 만들어진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대부분의 가격이 $10 전후예요. 그래서 $3에서 한 $15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그런 뷰티 브랜드 가성비 제품을 파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얼타의 중저가 브랜드와 경쟁을 하고 있는 얼타뷰티의 가장 큰 경쟁사로 꼽히고 있는 기업이 엘프뷰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화장품 관련해서 이제 엘프뷰티랑 그리고 얼타뷰티가 좀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바로 반영이 돼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뭐 에스티로더나 이런 애들보다는 엘프뷰티나 그리고 얼타뷰티 이런 애들 주가가 좋고 실적이 잘 나오고 이러면은 우리 시장에서 어쨌든 지금 이 상승을 이끌고 있는 거는 인디 브랜드들의 어떤 강세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의 화장품 주들로 좀 주가가 연동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엘프뷰티는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85%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YOY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큰 폭의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20분기 연속으로 매출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꾸준히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스킨케어 브랜드를 최근에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강력한 전자상거래 채널 덕분에 이런 실적 성장이 가능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기부터가 아니라 초기입니다. 엘프뷰티는 원래 애초에 그 브랜드를 시작을 할 때부터 초기부터 온라인 쪽으로 좀 많이 주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브랜드들의 그 특징이 그리고 소비 그 구매 형태가 대부분이 오프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오프라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오프라인 비중보다 온라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미국에서도. 네, 그래서 이게 온라인이라는 어떤 그 채널을 확장을 해나가고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도 앞으로의 성장성 측면에서는
쪽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좀 큰데 엘프뷰티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던 기업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의 구매 형태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엘프뷰티도 같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엘프뷰티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뭐 실적 보시면 될 것 같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투자 의견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가 코티 말고 울타뷰티랑 같이 볼까 봐요. 네, 울타뷰티는 근데 저번에 했어요. 월요일 날. 네, 월요일 날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울타뷰티도 마찬가지로 저렴한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 성장 둔화 우려 때문에 최근에는 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요거는 뭐 엘프뷰티랑도 비슷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포라와의 경쟁 심화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세포라는 루이비통 브랜드 밑에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는 상장이 안 돼 있기는 한데 어쨌든 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점유율 측면에서는 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매장 좀 이제 같이 옴니 채널 전략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온라인 채널이 워낙에 좀 성장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공급망 비용 증가 그리고 프로모션 확대 등으로 인해서 마진 축소 위험이 좀 있다라는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했으니까 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울타는. 그 다음으로 볼 게 에스티로더인데 순서가 이상하게 됐네요. 네, 에스티로더가 아마 아실 거예요. 많이들 아마 여성분들은 많이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에스티로더 갈색병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세럼인가?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되게 비싸요. 한 병에 작아요. 되게 작아. 뭐 이만한 세럼 같은 기초 화장품인데 요게 하나에 요만한 건데 10만 원인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멋 모르고 저희 엄마가 쓰는 거 갈색병 이거 좋다고 소문나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괜히 막 뺏어서 썼다가 엄마한테 혼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고급 브랜드입니다. 좀 비쌉니다. 여기 브랜드의 제품들이. 그래서 뭐 기초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뭐 색조도 많이 팔고 그러는데 전방위적으로 다 해요. 근데 어쨌든 뭐 스킨케어, 메이크업, 향수, 헤어케어까지 전방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럭셔리 뷰티 브랜드입니다. 밑에 단에 있는 거는 에스티로더, 맥, 라메르, 클리니크, 조말론 이런 좀 고급 브랜드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리고 얼타가 제공하는 고급 브랜드 라인과 겹치는 제품군과 경쟁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얼타뿐만이 아니라 아까 그 코티라는 브랜드와도 함께 경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여행 소매 매출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이런 비싼 제품들 많이 쓰니까. 그래서 중국 시장이 살아나야 에스티로더도 주가상으로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는 주가상으로 반등이 있긴 했는데 이전에 개파락 부분을 겨우 메워주는 수준의 반등이고 추세상의 반등으로 좀 연결이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은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번에 중국이 부양책 냈으니까 이 부양책이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지는지 데이터를 좀 확인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말 쇼핑 시즌 동안에 최근에 주가가 올랐다고 했잖아요. 오른 이유가 최근에 연말 헐리데이 시즌 맞이해가지고 향수랑 메이크업 제품들이 많이 팔렸대요. 어쨌든 이번에 실적이 아니라 쇼핑 시즌 동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그렇고 뭐 온라인 매출이 뭐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 역대 최대 성장률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쨌든 뭐 판매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랐고요. 그리고 실제로 매출이 잘 나와서 연간 수익 전망이 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가를 상승으로 끌어올려주는 동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만 최근에 보시다시피 좀 중국의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 내수가 별로 안 좋고 판매가 좀 부진하고 그리고 최근에 소비 트렌드가 가성비 쪽으로 많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매출단에서는 계속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러면서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 하향 이런 것들이 줄줄이 이어지는 모습들이 최근엔 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데이터상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코티 같은 경우에는 향수, 색조 화장품, 스킨 및 바디케어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코티는 특히 화장품보다는 향수 쪽에서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향수 쪽에서는 가장 좀
좀 두드러지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구찌 뷰티나 뭐 린멜 그리고 뭐 카일리 코스메틱이 우리 그 킴 카다시안 동생 있잖아요. 그 인플루언서. 네, 그 인플루언서의 브랜드인데 그 동생 브랜드가 미국에서 인기가 되게 많대요. 근데 어쨌든 그 브랜드를 이 코티가 2021년인가요? 2020년도 초반에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어쨌든 한 40개 정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스와로브스키와의 라이센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수랑 뷰티 제품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거는 첫 제품이 2026년도에 출시가 된대요.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프레스티지 향수가 고급 향수랑 대중시장의 색조 화장품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원래는 그래도 대중시장의 비중이 조금 더 그래도 좀 균형적인 비율이었었는데 이 프레스티지 쪽, 그러니까 고급 라인 쪽의 매출 비중이 더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에 대한 가성비라는 최근의 트렌드가 코티의 최근 매출 비중과는 좀 맞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 주가상으로 좀 많이 부진한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당연히 반영을 하는 게 실적이죠. 이번에 미국 내 경기 둔화로 인해서 제품군 매출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를 하회했고 아직까지도 크게 좀 개선되는 모습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그 최근의 트렌드도 그렇고 경기 사이클을 좀 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거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또 중국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 미국의 내부적인 상황도 좀 개선이 되는 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화장품 ETF보다는 이제 XLP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그 XLP라고 해서 미국의 그 소비재 ETF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 화장품 브랜드들이 많이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ETF를 나는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XLP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형 ETF니까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